빌딩 전문 채널 아크TV 최윤경, 이창현입니다. 네, 오늘은 신사역 8번 출구에 나와 있습니다. 신사역 상권을 둘러보면서 상권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가로수길이랑 상권을 빌딩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잘 아시는 상권이어서 이제 가로수길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상권 설명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유튜브에서 지금 찾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의 똑같은 얘기가 될 것 같아서 가로수길 상권에서, 신사동 상권에서 상권 분석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대로변에서는 뭘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우선은 상권이 발달되려고 하면은 1차적으로 대로변이 좀 개발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상권을 가든지 대로변이 개발이 되어 있는지를 1차적으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단길을 들어가기에는 좀 저는 리스크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안정적으로 상권을 유지할 수 있는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로변이 좀 어느 정도 구성돼 네. 있어야 이면도 발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대로변에서 체크해야 될 점들, 뭐 이런 큰 건물들이 있는 거 말고 네. 다른 것들은 뭘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항상 손님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도로를 중요시 보라고 하거든요. 이 도로 같은 경우는 저는 바뀌진 않아요. 건축물 같은 경우는 철거를 해서 다시 신축을 할 수 있지만 도로 환경은 바뀌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바뀌기가 힘들죠. 예. 그래서 이 신사역의 기준으로 봤을 때 주변에 어떤 상권들이 형성되어 있는 그 도로들이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북쪽으로는 이제 저희가 한남동이 있고 남쪽으로는 강남이 있듯이 네. 이제 이 상권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이 이제 구축이 되는지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부동산을 사는 게 토지를 사는 거기 때문에 뭐 상업지인지 아니면 노선상업지인지 뭐 주거지인지도 한번 확인을 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신사역 같은 경우는 신분당선이 뚫리면서 유동인구가 조금 더 저는 늘어난 거라고 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로수길 메인이 많이 죽고 공실이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8번 출구 기준으로 요 안쪽에는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영업하시고 계신 분들도 있고 뭐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안쪽으로 이동해서 상권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시죠. 저희가 이면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대로변에서는 뭐 대로변 개발률이라든가 아니면 대로변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하라고 하셨는데 이면에서는 어떤 걸 확인해야 될까요? 이면에서는 우선은 대로변에서 접근성을 중요시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대로변이 개발이 되면은 이면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먹자로 좀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가 뚫려가지고 바로 진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맞습니다. 저희가 검색을 해서 찾아가기도 하지만 가시성을 중요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이면을 상권을 볼 때는 우선 대로변에서 접근하는 접근성을 우선순위로 좀 보고 있습니다. 대로변에서 접근이 아무리 가깝더라도 접근이 불편하게 돼 있으면 어느 정도 가치는 좀 떨어지겠죠? 네, 맞습니다. 뭐 일방으로 진입해야 돼서 차로 못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건물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건물 보시는 포인트 중에 하나로 보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신사동이라고 하는데도 네. 1층이 보시면은 다 먹자로 맞아요. 네, 형성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대로변 이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먹자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네. 꼭 이제 신사동이 아니어도 마포역만 봐도 대로변이 상업지고 네. 이제 이면에 자연스럽게 먹자로 형성되어 있던 것처럼 맞습니다. 이런 거는 어느 상권에 가셔도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상업지구가 있는 대로변 이면에 있는 건물은 거의 멱자로 형성이 되어 네,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대로변 한 칸 이면이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어 있지만 대로변 한 칸 이면에 메인에 사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면에 이면 안쪽으로 이제 물건을 검토하시게 될 텐데 그 안에서도 희소성이 높거나 활용 가치가 높은 토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활용성이 높은 토지? 활용도가 높은 토지는 어떤 토지일까요? 보시면 이제 네. 이 먹자를 메인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야겠죠. 대로변에서 이제 접근하기 힘드니까 메인 먹자에서 접근성이 가까운 곳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물건지를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메인 상권에 붙어 있는 건물들을 좀 봐라 이런 네,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1층에는 먹자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있다가 보여드릴 골목이 있는데 그 골목은 되게 가깝습니다. 되게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도로 여건이 다른 도로보다는 좋지 않다 보니까 조금 먹자보다는 오피스 건물로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골목이거든요. 근데 그 골목을 한번 보시면서 도로의 중요성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세로스길로 들어왔는데 네네. 세로스길로 들어온 이유가 뭔가요? 우선 세로스길도 보면 지금은 누구나 다 좋은 상권이라고 알고 있지만 네. 옛날 가로수길에 못 들어오신 분들이 세로스길에 투자를 하셨거든요. 세로스길이 왜 발달이 됐냐? 그럼 도로 여건, 쭉 뻗어 있는 도로 여건이 있고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여기가 일방 통행이어서 교통이 좀 혼잡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차로 다니는 것보다는 발렛도 안 되는 애들이 되게 네, 많아가지고 맞습니다. 차로 다니는 것보다는 역에서 걸어, 가까운 그런 접근성인 것 같고 저는 역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하고 최대한 가까운 곳에 있는 건물을 좀 많이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찍었던
뭐 학동역이나 아니면 논현역이나 다 그런 건물들이었고, 제가 중개한 건물들이 아마 거의 역 쪽에 많이 붙어 있는 맞습니다. 건물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그만큼 이제 역에 대한 중요성을 좀 생각을 하고, 그 중에 이제 신사역 8번 출구, 뭐 신사역 같은 경우는 뭐 발달이 많이 된 역이기 때문에 그런 역과 붙어 있는 건물들, 그리고 이찬희 팀장님이 얘기했듯이 이런 도로 접근성, 네, 맞습니다. 쭉쭉 뻗은 도로에 붙어 있는 건물들을 봐라. 이걸 얘기하시는 게 이 신사동 상권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강남에 못 들어오시는 분한테도 적용이 되는 건지. 네, 맞습니다. 네네. 오히려 지금 강남에 들어오고 싶은데 이제 투자 금액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결과적으로 다른 지역에 투자를 하고 재매각 하신 다음에 이제 투자금을 높여서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강남이 아니어도 다른 지역에서 그 안에서도 희소성이 높은 물건들이 있어요. 그 물건을 스스로 이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지금 이 자리를 조금 네네. 네. 그걸 예를 그래서, 이제 네. 신사동으로 보여준다. 네, 근데 맞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봐라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즉 이면에서의 접근성을 중요시 생각하는 게 지금 보시면은 가로수길에서 네.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이어져 있거든요. 메인 길에서 끝까지. 네네네. 네. 그리고 이 길이 어디까지 이어져 있냐? 대로변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한남대교 네네네. 타는. 네. 이어져 있어서 접근성이 용이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1층이 다 요식업 임차인들이 들어와 있어요. 요식업 임차인이 들어왔다는 거는 이제 손님들이 좀 찾아오고 유동인구가 네. 많다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도로의 접근성을 좀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블록 갔을 때는 대로변이 끊겨 있거든요. 끊겨 있는데 거기 안에는 상권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거는 어쨌든 이 상권, 이 길이 좀 활성화되어 있던 거는 네. 메인 도로랑 이제 저기 대로까지 연결되어 있는 어떤 길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맞습니다. 접근이 좀 용이하기 때문에 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죠. 되게 이게 맞는 얘기고 표준적인 얘기인데 적용이 안 되는 상권들도 있어요. 네, 뭐 맞습니다. 연남동 같은 상권들도 그렇고, 뭐 제가 봤을 때는 삼각지 쪽 상권도 그렇고, 뭐 되게 뭐 안 되는 데들, 뭐 열정도나 이런 데들도 있는데, 근데 거의 대부분의 상권들이나 역 주변의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신사역을 기준으로 지금 설명드리는 영상을 보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상권 분석을 좀 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해당 도로를 보시면은 네. 지금 아까 보셨던 도로랑 한 칸 차이거든요. 우선 가로수길에서 바로 진입이 불가능한 그쵸? 도로였거든요. 건물들이 네. 있어서 네, 꺾어서 들어오든지 해야 네. 되는 그런 도로. 그래서 이 라인은 먹자로는 형성이 안 돼 있고요. 요식업이 안 들어가 있고 오히려 안쪽에 오피스나 사무실 건물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강남이어서 지금 안쪽까지 오피스로 들어온 건데 이거를 이제 다른 상권에 대입을 했을 때 거의 주택가가 네, 맞습니다. 형성이 주택가가 되겠죠. 형성이 되는 게 맞아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쪽에 들어가면 1층에는 그래도 뭐 요식업이 있긴 한데 뭔가 골목 자체가 좀 활성화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먹자보다는 그냥 1층에는 뭐 리테일이나 이런 요식업종들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상부층으로는 주택이나 아니면 뭐 오피스들이 들어가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그리고 저쪽 끝에 가면은 길이 끊겨 있어요. 네, 맞습니다. 거기도 이제 꺾어서 또 들어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길이 단순히 좁아서가 아니고 아까처럼 뭔가 이어지지 않아서 접근성, 네. 접근성 때문에 상권이 이렇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아더웨어에서 스타워크로 쓰고 있는 건물인데 모델 주우재 씨가 많이 입는 브랜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 업체이기 때문에 건물도 되게 감각 있게 잘 지은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안쪽에 끊긴 도로에는 사옥들이 좀 더 들어온다는 겁니다. 먹자로 형성되기보다는. 네, 맞습니다. 근데 방금 보셨던 그 두 도로를 보시면은 가로수길 안에 있는 상권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보시면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좀 많이 달랐죠. 한 블럭인데도. 네, 다른 상권을 보실 때도 좀 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도로는 한번 보시고 시청해주시는 분들도 한번 직접 어떤 상권인지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도로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가로수길에서 끊겨 있고 한남대교까지 연결이 안 돼요. 또 저기 다른 도로가 또 있거든요. 여기가 더 극단적으로 왜 이렇게 됐냐라고 보여주면 가로수길 이면에 있는데도 여기랑 멀어서 그래요. 여기랑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뭔가 이면에 발달되는 포화도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좀 떨어지는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랑 좀 멀어져서 그런 것 같고, 이제 이어지는 길 같은 경우는 또 상권이 형성이 쭉 네, 맞습니다. 되겠죠. 이런 점들을 좀 같이 복합적으로 한번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로수길 메인 도로에서도 뭐 개발이 안 된 이런 주택들도 있고, 뭐 이렇게 개발해서 근생시설로 쓰려고 하는데도 뭔가 잘 활용 안 되고 있는 건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는 도로 여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형태가 좀 아쉽다고 많이 이 생각을 건물은? 하는데 네네. 네. 원래는 주택 건물이었는데 보시면은 계단 구조가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한 평수가 뭐 40평, 50평이라고 해도 나눠지다 보니까 주택으로 쪼개서 썼으니까. 네네, 나눠지다 보니까 좀 상업용으로 쓰기에는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차라리 이런 건물은 과감히 그냥 철거를 해서 네. 신축을 하는 게 아마 나중에 디벨롭 하기에는 조금
조금 더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주택들은 단점이 있어요. 주택 리모델링 하실 때 가장 보셔야 될 점이 층고거든요. 이 층고에서 뭘 할까요? 뭘 할 수 있을까요? 주택을 리모델링 하실 때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층고를 꼭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차라리 층고가 너무 낮다면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이 답이 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뒤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저랑 이제 20년도에 같이 계약했던 맞습니다. 건물이죠. 이런 자료형 토지임에도 도로 접근성이나 가시성 때문에 활용도가 높아지는 그런 토지들이 있는데 보통 저희가 물건을 추천했을 때는 이 자료형 토지에 대해서 잘 추천을 안 드려요. 접근성이 떨어져서. 근데 이런 도로 여건에 따라서 자료형 토지도 이제 접근성이 조금 용이하다 보니까 이전에는 원래 잘모이라는 이제 브랜드 업체에서 사옥으로 썼던 건물이고 그분들이 매도를 하시면서 새로 이렇게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바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접근성이 저는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메인 도로에 붙어 있는 이런 자료형 토지들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싸게 나오긴 하거든요. 메인 도로보다. 근데 임대료는 그 별반 차이가 없어요. 여기라고 더 주고 저기라고 더 주겠습니까? 사옥 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어떻게 볼 때는 좀 더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메인 도로에 붙어 있는 자료형 토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가 여기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가지고 그냥 아예 열려서 가시돼 있잖아요. 가려져 있지만 안 가린 것 같은. 원래는 저 뒤편에서도 이제 건물을 가시할 수 있었었는데 이제 주차장 부지가 신축을 하면서 좀 지금 막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냥 이 메인 도로에 접한 자료형 토지라는 점만으로도 굉장히 장점이었던 건물인 것 같고요. 네. 또 비교해 주실 건물이 있다고 그러니까 들었는데 접근성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릴게 바로 붙어 있는 건물이거든요. 네네. 가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바로 맞은편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보시면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메인에 붙어 있는 자료형 토지라고 해도 접근성이 떨어지면은 좀 가치가 좀 접근성과 네. 가시성. 네, 맞습니다. 어. 접근성, 가시성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해당 건물 보시려고 하면은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메인에서 보이진 않거든요. 네. 근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건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나가도 보이는. 그렇죠. 그래서 네. 자료형 토지도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8번 출구에서부터 걸어와서 지금 가로수길 끝에 라인에 있습니다. 압구정동 아파트들과 맞닿아 있는 이 도로에 있는데 신사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비력이 강한 이런 배우 세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우 세대들을 낀 상권이나 물건을 볼 때는 어떤 점을 중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 네. 실제로도 좀 배우 세대 상권에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그쵸? 네, 항아리 상권처럼. 네, 맞습니다. 네. 네, 항아리 상권이라고 해도 다 같은 항아리 상권은 아니에요.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배우 세대 원들이 많다고 해도 소비력이 약하면은 거기서 현금이 돌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 배우 세대의 소비력을 1차적으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배드타운일 수도 있고. 네네, 그냥 맞습니다. 아예. 두 번째로는 그분들이 거주를 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입출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길을 잘 확인을 해서 그 건물의 상업용을 공급을 하시는 게 배우 세대 상권의 투자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배우 세대가 많더라도 그 배우 세대들이 안 가는 길일 수도 있는 네, 거거든요, 옆에. 그래서 그 배우 세대에서 거주하는 거주민들이 이제 입출입하는 길목을 잘 확인하시라는 그런 취지에서 네, 말씀드린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영상 지금 참고하셔서 당장이라도 뭐 집 앞에 상권 아니면 지금 건물 검토하고 계시는 상권을 분석하는 데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곧 뵙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